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질감의 기초편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불과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향기 물질, 또 질감, 그다음에 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용이 되어서 실제로 조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의 성분들이 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 그 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자, 질감과 불 부분에서 불이 어떻게 질감과 맛, 냄새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 오늘의 주제가 수비드 요리입니다. 그래서 불 중에서도 저온, 낮은 온도의 불, 그 저온이 어떻게 질감과 맛, 냄새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고온 요리일 때 이렇게 다음 동영상에 나오는 얘기는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기는 불맛이다. 제가 이런 명제를 딱 내세웠을 때 여러분들 아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고기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 제가 한 사람의 그 인물의 그 초상화를 놔놨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욤 티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얼마나 요리를 잘했는지 고기 요리에서는 천재적인 어떤 그 손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책도 썼어요. 기욤 티렐이 책이, 그 맛있는 그 맛을 내는 요리라는 그런 책까지 썼죠. 자, 이 기욤 티렐이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이 사람은 프랑스 루이 13세의 조리장이었고요. 자, 조리장이 왕의 조리장이었으니까 아마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조리사였겠죠. 그런데 그 왕이 이 기욤 티레를 향하여 너는 왕의 조리사지만 조리사들의 왕이다라고까지 불렀어요. 이 사람 요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탄을 했죠. 특히 고기 요리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의 그 책에, 요리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좋은 요리사의 고기란 뭐냐? 일단 고기의 종류와 크기,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이 고기의 종류와 크기,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맛을 잘 낼 수 있도록 불 조절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불이에요, 불. 불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거는 요리사의 감각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 당시는 14세기쯤에는 요리사의 감각에 의해서 불을 조절하지만 요즘이야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요즘은 다이얼 하나만 돌리면 100도, 120도, 150도 얼마든지, 또는 60도, 80도 얼마든지 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불에서 고기 요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거 상관관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우리 그 전체적인 어떤 수업의 내용, 맥락을 좀 짚기 위해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고기가 맛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기를 먹으면서 와, 이 고기 참 맛있다 이럴 때는 대개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 요거 되게 맛이 혀끝에 닿는, 맛이 진하고 맛있다는 뜻이에요. 혀에 닿는 맛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혀에 닿는 맛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기가 맛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질감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고기가 맛있다는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질감이 빡빡하고 딱딱하면 아무리 맛성분이 많아도 우리가 맛있다는 말을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감 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고기가 맛있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향기, 냄새가, 와, 고기 굽는 냄새가 되게 맛있게 느껴져. 이럴 때는 맛있다는 말을 사용을 해요. 즉 말하자면 각각 다른 의미의 맛인데요. 자,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얘기는 제가 2주 후에 할 겁니다. 2주 후에.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고기가 맛있다고 말을 할 때 그 맛성분이라는 것은 사실 아미노산이고, 그 수용성 아미노산은 대부분 뭐에 결정되어 있냐면 육류가 어느 부위냐, 어떤 품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맛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맛내는 성분, 그 안에 수용성 아미노산들이 다 틀립니다. 그뿐일까요? 육류 종류뿐만 아니라 같은 닭고기라 하더라도 닭가슴살과 닭다리살 맛이 틀려요. 왜? 닭다리살은 보통 맛이 좀 진하고 부드러운 반면에
닭가슴살은 우리가 흔히 뻑뻑살이라고 말하지만 맛이 굉장히 담백해요. 예, 특별한 어떻게 진한 맛이 아닌 향도 그렇고 맛이 담백해요. 자, 이렇게 만요인은 육류의 품종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그 똑같은 고기를 하더라도 잡은 뒤에 도축을 한 뒤에 이 고기를 어떻게 다루었냐에 따라서 맛이 더 잘 날 수도 있고 잘 못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생고기 먹는 것과 생고기를 숙성시킨 고기를 먹는 것, 또 숙성도 아주 길게 오래 시킨 드라이 에이징을 시킨 것 맛이 틀려요. 웻 에이징과 드라이 에이징. 요즘 드라이 에이징 유행하잖아요. 그거 맛이 틀려요. 왜? 맛 성분인 아미노산의 양이 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조리할 때 굽는 방법, 열에 따라서 당연히 맛 성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있는 단백질이 부셔져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맛 성분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고기가 진한 맛이 있다 또는 담백하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맛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질감이에요. 자, 여러분, 질감이 촉촉하고 부드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죠? 아, 이 고기는 입 안에서 살살 녹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질감이 좋을 때 우리가 고기가 맛있다는 말을 하고요. 이 질감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단백질, 그 고기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와 열 변성에 달려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잘 이야기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고기의 지방 상태, 그러니까 지방이 잘 펴져 있느냐, 아니면 한 곳에 뭉쳐 있느냐, 아니면 아예 지방이 없는 아주 그냥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고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향기 요인은 고기가 불에 구워졌을 때 생고기는 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고기 냄새 맡아보세요. 피 냄새밖에 안 나요. 핏물을 싹 빼고 나면 고기 냄새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웠을 때 우리가 육향이라고 말을 하는 그 향이 독특한 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캐러멜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포인트 핵심을 두고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비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인 고기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흔히 고기 하면 굽는다. 이렇게 기름 같은 데 기름을 넉넉히 넣고 구울 수도 있고 또는 오븐에서 구울 수도 있고요. 또는 장조림처럼 간장이라든지 아니면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고 푹 삶아서 양념 조리가 간이 배어들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삼겹살처럼 수육을 착 만들어서 그냥 양념하고 먹을 수도 있죠. 자, 이런 방법들 또는 샤브샤브처럼 아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고기 조리법은 대부분 100도 이상에서 이루어져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왜? 물이 끓어야 거기서 물 끓는 데다가 집어넣어도 익힐 것이고 이렇게 찜을 하거나 장조림 같은 찜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삼겹살처럼 삶거나 또는 이렇게 구워대거나 할 때는 전부 다 온도가 여기는 100도 정도 여기는 거의 200도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동물의 단백질 근육은 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먼저 원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열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불에 닿으면 또 조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감이 변한다.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얘기를 하면서 요 그림이 나왔어요. 동물세포의 모양이에요. 동물세포는 겉에 막이 하나 있어서 그 막이 물을 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근육 단백질들이 뭉쳐서 떠 있어요. 자, 요 근육 단백질을 확대를 해보면 요런 그림이 나오고요. 제가 좀 비깁시다. 요런 그림이 나오고,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근육 단백질을 쫙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막이 하나 딱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섬유질들이 쫙 있는데 이 섬유질이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물 단백질은 동물의 근육은 한마디로 열을 받으면 이 세포 전체가 변화하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 자, 여기 위에 그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자, 여기 일단
근육을 싸고 있는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근막이죠. 예, 근육을 싸고 있는 그 막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흔히 콜라겐이라고 하죠. 쫄깃쫄깃한 맛을 주는 고기의 성분이에요.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죠. 요게 뭉쳐져 있는 게 우리가 인대라고 말을 하고 떡살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씹으면 진짜 떡처럼 쫄깃쫄깃한 거. 예, 그것이 콜라겐인데 대부분 모든 종류의 근육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근막에 그 섬유질에 아주 그냥 세밀하게 들어있는 그 근육 단백질, 그러니까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돼요. 어쨌거나 섬유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섬유 단백질들이 있어요. 요런 단백질, 예, 요걸 확대해 놓은 게 요 그림이에요. 자, 요런 그림이 있고,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요렇게 세포 내에 동동동동 떠 있는, 예, 동동동동 떠 있는 액체 단백질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고기가 열을 받을 때 단백질이 이렇게 세 부류의 다른 세 부류, 그 정밀하게 말하자면 액체 단백질과 인대와 그 다음에 섬유 단백질, 이런 것들이 열을 받을 때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위쪽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봅시다. 자, 모든 종류의 단백질은 자연적인 어떤 꼬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구조예요. 자, 요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근막도 마찬가지고, 예, 근육 내에 이렇게 녹아있는 요런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렇게 근막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섬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샤샬 풀어집니다. 꼬임이 풀어져요. 약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열이 더 강한 열을 가한다거나 오래 가하게 되면 꼬여졌던 것이 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풀어진 게 다시 꼬이는데 이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팡팡팡팡 꼬여집니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게 꼬여지죠. 예, 요것이 바로 핵심적인 그 열을 받았을 때, 예, 예, 불에 조리를 할 때 고기의 질감이 틀려지는 원인이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도 말을 했듯이 고기를 이루고 있는 데는 종류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물속에 뜯어나 있는 그러한 단백질도 있고, 또, 예, 또 요렇게, 예, 제가 이걸 눌렀더니, 예, 자, 요렇게 그 근막을 싸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그 안에 필라멘트가 되는 요런 단백질도 있습니다. 요렇게 똥똥똥 뛰어다니는 단백질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굳어지는데 가는 온도가 다 다른 거예요. 요렇게까지 풀어지는데도 가는 온도가 다 달라요. 자, 말하자면 단백질이 4종류가 근육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온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기욤 티렐의 말대로 고기를 최상으로 잘 구우려면, 최상의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질감을 얻으려면 도대체 몇 도에서 가열을 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근육의 껍질에 있는 이 근장, 녹아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섬유를 싸고 있는 콜라겐, 그 다음에 근섬유를 이루고 있는 이 액틴과 미오신, 다 다른 온도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온도를 그렇게 미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에서 삶건 아니면 약불로 하건 뭐 강불로 하건 이렇게 얘기인데, 약불과 강불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고기 사이즈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자, 요것을 한번 우리가 열물성이라는 요즘 과학적인 텀이 워낙 많이 발달이 되어서 온도를 재가면서 이 안에 단백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단백질 열 발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 육류 속에 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전부 다 온도에 대해서 반응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가열할 때 30도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봤더니 고기 속에 있던 지방들이, 살코기 속에 중간중간에 박히는 지방들이 녹기 시작하는 게 바로 30도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40도, 50도로 넘어가면서 지방은 전전이 다 녹아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근육의 근장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아까 동동동동 이렇게 세포에 동동동동 떠있던 단백질이죠. 요 근장 단백질들이 응고하기 시작을 해요.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오신, 우리가 필라멘트 같이 쫙 뻗었던 요 단백질이 응고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온도를 올려서 60도, 70도로 올리게 되면 콜라겐, 이 근육에 막을 싸고 있던 우리가 인대라고 하는 요 콜라겐이 응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더 올려서 80도에서 90도로 올리게 되면 액틴이 응고하는데, 이 액틴은 뭐냐면 요 필라멘트 속에 들어있던 단백질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거예요. 자, 근막의 단백질이 있고, 근막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근섬유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떠있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근섬유도 액틴이라고 하는 이렇게 액틴, 요게 액틴이고 요게 미오신인데,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 교차되게 있는데, 이 액틴과 미오신이 열에 대해서 굳는 정도가 틀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온도가 낮을 때는 처음에는 지방만 넣고 단백질은 하나도 안 굳었어요. 그러다가 50도에서 60도가 되면 근장과 미오신만 살짝 굳습니다. 그러다 70도가 되면 콜라겐이 굳고 그 끝에 막이 굳고 그 다음에 마지막 8, 90도가 되면 액틴과 액틴이 굳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근육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길입니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근육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축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쯤 오게 되면 완전히 고기가 완전히 확 수축이 된 상태예요. 자, 요거 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질감이 조리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이를 하거나 볶음을 하거나 또는 뭐 튀김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조리 온도가 200도를 넘어갑니다. 대개 팬의 온도가 한 260, 70도, 아주 세게 막 연기가 날 정도로 팬을 세게 달구면 30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고기를 착 얹으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갔다가 이제 고기 온도가 쭉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마감 온도가 거의 240도 정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때는 외부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속 내부의 온도는 이제 그 가열하는 시간에 따라서 80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보통 이때 사용하는 전달 매체가 철판에 굽는다거나 복사열에 굽는다거나 아니면 뭐 컨벡션 오븐 같이 핫에어 또는 에어프라이어 같은 에어에 굽는다거나 아니면 기름에 튀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조리는 대부분 이런 식의 온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찜 요리, 물을 사용해서 그 안에 넣고 끓이는 경우는 최종 온도가 100도를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육수가 되었건 와인이 되었건 물이 되었건 간에 그 속에다가 고기를 넣고 끓이게 되면 물이 끓는 최종 온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100도 이하에서 조리가 되어지는 거죠. 30도에서 100도 사이에 온도가 되어집니다. 자, 과거에는 온도 조절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온도를 미세하게 조정을 못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수비드 요리라고 하는 것이 수비드 기계가 생기게 되고, 수비드 기계는 1도 단위로 55도에서 75도까지 얼마든지 온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55도에서 75도가 되면 자, 여러분 요거 보시죠. 요 전에 55도에서 75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장 단백질과 미오신, 콜라겐이 살짝 익을 정도가 됐고, 살짝 굳을 정도가 됐고, 액틴은 안 굳어지는 요 온도가 바로 수비드의 온도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온도를 전달하는 것은 근육 내의 수분과 단백질, 지방들이 서로 연달아 옆으로 온도를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수비에 대한 이야기, 역사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구체적으로 수비드라는 것은 말이 너무 근사해요. 사실 수가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비드는 진공이에요. 진공 아래. 진공 상태에서 조리를 하는 건가 보다
할 텐데 사실은 진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기원이 진공하고는 상관이 있었는데 요리 자체는 진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역사는 뭐냐 하면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저기 달나라를 가거나 우주로 갔을 때 거기서 뭐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진공 포장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진공 포장식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를 다 빼버리고 용류를 그 안에다가 넣고 이제 미생물 같은 거 생기지 않게 완전히 가열해서 살균해서 그렇게 포장을 했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야, 그래도 가서 꽤 오래 있는데 우주 비행사들한테 좀 맛있는 요리를 주자 해서 프랑스의 조지 프라이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리사 이름입니다. 이 프라이루스에게 이 조지 플라루스를 초청을 했어요. 그 나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 포장 요리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리를 좀 맛있게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를 했던데 그때 이제 온도와 이 그 고기의 질감에 대한 그런 실험들도 굉장히 많이 이 나사에서 했고요. 그 결과로 프라루스가 야, 이거 온도가 낮으니까 고기가 굉장히 익기는 익는데 아주 부드럽게 익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라루스가 나사에서 돌아와서 이 푸아그라 요리집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푸아그라 요리해 본 적 있으세요? 예, 푸아그라가 그 오리의 간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는 푸아그라는 센 불에서 구우면 어떻게 되죠? 기름기가 슉 빠지면서 퍽퍽해져요. 그러니까 푸아그라의 그 기름과 수분이 촉촉하게 남아 있으면서도 익어지면서 맛과 모양이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익어야지만 맛이 나오니까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온도가 무엇인지를 이 나사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푸아그라 요리집을 내면서 이 사람의 푸아그라를 먹었더니 정말 이 푸아그라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정말 촉촉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그러면서도 푸아그라 자체 향이 잘 살아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바로 그 프랄루스가 그때 이제 밖으로 낸 것이 수비드 요리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2010년서부터 수비드 기계가 이제 슬슬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무 데서나도 수비드 기계 살 수 있죠. 근데 제가 최초에 그 수비드가 진공 상태의 요리라 그러는데 진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공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비닐봉다리에 묶어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료를 포장을 해서 요리를 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조. 중요한 건 온도예요. 자, 온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물탱크에다가 집어넣고 요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중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탕으로 할 때는 그 물에다가 가스불에다가 중탕을 하면 온도가 물이 끓는 온도가 있으니까 물 끓는 데서 거의 9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만 요리가 되는데 지금 수비드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온도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시간을 조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그 대신에 long time low temperature 시간이 꽤 오래 요리를 해서 속까지 온도가 다 전달되도록 해주는 그러한 요리다 하는 것이죠. 수비드의 원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고기를 이루는 근육과 근육을 싸는 단백질마다 열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 그게 바로 수비드의 원리예요. 말하자면 근육을 싸는 막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떠있는 그 물 액체 속의 단백질하고 열에 대한 반응이 틀려요. 아까 말했듯이 약한 온도에서 굳는 단백질이 있고 또 센 온도에서 굳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일단 근육의 단백질과 근육망은 열을 받으면 수축하기 시작해요. 쫙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재밌는 건 건장 단백질이라는 것은 세포 내에 둥둥둥둥 떠있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들은 젤리를 형성해요. 그래서 고기의 근육 분포와 지방에 따라서 그리고 주된 단백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열을 다르게 조절을 해주면 정말 이상적인 질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비드 요리라는 것은 수비드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한 온도로 식품의 내부와 외부 온도를 골고루 올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센 불로 100도, 200도로 요리를 할 때는 속으로 온도가 빨리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나 50도, 60도로 요리를 하면 속까지 50도, 60도가 다 고루되기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로우 템퍼러처인 대신에 롱 타임, 시간을 오래 가는 요리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꼭
이 진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비닐팩이 되건 이게 수조에 집어넣기 위해서 밀봉을 하잖아요. 그 밀봉 때문에 공기가 차단이 되어져요. 자, 공기가 차단이 되어져서 공기에 의한 그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맛이 없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조리수에 맛성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에다 넣고 삶게 되면 물속으로 고기에 맛있는 맛성분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수비드 기계를 이용을 하면 맛성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수비드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 실습실에도 수비드 기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냥 수비드 기계인데요. 실습실에 있는 거 이거보다 조금 더 굉장히 비싼 기계가 놓여 있으니 여러분들 언제 한번 사용을 해봐 주세요. 자, 수비드 기계는 대개 온도 조절기, 여기 타이머를 보게 되면 온도를 조절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진공 포장기가 있어서 고기를 진공 포장, 고기나 육체를 진공 포장해서 패킹을 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타이머, 몇 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타이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온 수조, 요거는 이제 물탱크죠. 물탱크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온도계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있어서 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골고루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모터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공 패키지가 이렇게 있어서 진공으로 압력을 쫙 가해서 공기를 뽑아내므로써 이렇게 공기가 닿지 않고 수조 속에서 요리가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거죠. 자, 온도 조절기, 히터, 유속 조절 모터 요거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수비다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실습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두꺼운 등심을 요리한다. 그러면 이 등심을 먼저 양념을 해서 이렇게 진공 포장기로 진공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수조에다가 퐁당 집어넣습니다. 포장이 된 상태로 수조에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제가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눌러서 온도를 조절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의 어떤 온도에 몇 시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고기의 상태와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닭과 같은 것들은 닭가슴살 같은 그런 또는 닭다리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근육이 섬세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도가 그렇게 안 높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58도에서 60도 정도로 하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적으니까 한두 시간이면 금방 되고요. 반면에 뼈가 있는 예를 들면 LA 갈비다 또는 돼지갈비다 같은 뼈 있는 고기는 뼈 부분은 온도가 잘 전달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73도에서 76도 정도. 그렇게 해서 시간도 약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넣게 되면 제가 이걸로 돼지갈비 바베큐를 해본 적이 있는데 바베큐 양념을 넣고 그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해서 73도에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속이 다 익는데 부드럽게 익어져요. 그렇게 익히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란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온도와 시간 설정은 자기가 계속 그걸 해보면서 이 고기의 이 부위는 몇 도에서 얼마 정도면 충분히 좋더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쇠고기 같은 경우에 58도 정도로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해도 속에는 거의 레어 부분이에요. 이렇게 미디움까지 안 도달하더라고요. 온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걸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즙이 조금 나와 있어요. 왜? 고기가 수축이 많이 안 됐거든요. 살짝만,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익었기 때문에 살짝만 수축이 된 상태이고 그것을 끄집어내고서 이렇게 썰어보면 안에서 육즙이 확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 했던 실습을 통해서 전통 요리와 수비드 요리 결과를 한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컬러와 질감, 소화성, 플레이버 이런 부분에 나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을 한번 보게 되면 전통 요리는 요런 방식이고 이런 수비드 요리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 요리는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우면 아무리 잘 구워도 바깥 부분은 크러스트가 생기죠. 바삭바삭해지는 크러스트가 생기고 색깔이 진하게 갈색으로 납니다. 그러나 안쪽 부분은 온도가 전달이 되면서 조금씩 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껍질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은
제일 가까운 부분은 이렇게 웰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미디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속은 아예 레어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켜를 이루게 되는 색깔이 나타나요. 반면에 수비드를 하게 되면 이 껍질을 제외한, 껍질은 이제 물하고 닿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이 끝에 부분은 살짝 더 갈색이 나긴 하지만, 이 그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속 부분은 전체가 균질하게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가열을 해보면서 제가 색깔을 변화를 봤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그 생고기는 빨간색이에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50도, 55도, 60도, 65도, 70도 이렇게 온도를 올려가면 점점 색깔이 갈색에 가깝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생거는 프레시한 생거는 어떤 색깔이 나냐 하면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닭고기 색깔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온도를 50도, 60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냐, 70도, 80도, 90도, 100도까지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되면 점점 색깔이 어때요? 진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흰색인데도 약간 옐로우리시하게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은 온도에서, 예를 들면 55도였어요. 55도에서 1시간 한 거, 수비드를 3시간 한 거, 6시간 한 거, 12시간 또는 28시간 하게 된 거. 하는 시간을 하면 할수록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얼른 눈으로 보이죠. 1시간 반을 했을 때는 이 그 근육과 근육 사이에 근장 단백질이 아직도 액체예요. 그 물에 녹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 속이 전부 다 젤리처럼 굳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는 건 아닌데 젤리와 같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24시간 넘어가서 고기를 요리를 하면 어떻게 잘못 눈을 감고 먹을 때는 내가 이거 고기를 씹는 거야? 아니면 젤리를 씹는 거야? 조금 단단한 젤리를 씹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질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온도 1시간을 하는데 60도에서 한 거, 이거 보세요. 단면이 굉장히 매끄러운 거 보이죠? 단면이 매끄러운 그 젤리와 같은 그런 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제일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하고 90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중간중간에가 켜가 이제 완전히 그 익어버린 것과 익지 않는 것들 이렇게 90도가 되게 되면 그 젤리가 아닌 그 근장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면서 액체가 되면서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섬유질이 드러나면서 훨씬 더 질감이 퍽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60도에서 시간의 그러니까 60도에서 60도에서 1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보세요. 결이 틀리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냐 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입안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단백질의 질감, 고기의 질감이 수비드에 따라서 수비드의 온도와 그 가열하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직화를 구웠거나 또는 더 온도를 더 높여서 튀김을 했거나 했을 때 더 많이 격렬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수비드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소화성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단백질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엉켜버려요. 자, 제가 요 얘기는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요. 요 얘기예요. 자, 들어갑니다. 요거 얘기예요. 자, 단백질이 생것일 때고 살짝 익었을 때입니다. 풀어졌어요. 그러다가 많이 익어버리면 아주 그냥 확 엉켜버리거든요. 자, 요렇게 우리가 사실은 소화하기 제일 좋은 상태가 요때예요. 살짝 익었을 때 생고기보다 살짝 익은 고기가 더 소화가 잘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게 되면 엉겨서 소화가 어려워져 버리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요 얘기입니다. 단백질은 가열 온도가 낮으면 소화성이 생것보다 더 잘 되는데 가열 온도가 높아지면 난소화성으로 엉겨서 버린다. 그리고 또한 쿠킹 로스도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엉기면 많이 엉킬수록 물속으로 이 고기에서 육즙이 빠져나가 버려요. 크게 꽉 수축이 되니까 많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그래프를 보세요. 자, 60도에서 하게 되면 요겁니다. 60도에서 하게 되면 물속 빠져나가는 물량이 굉장히
제 얼굴은 물 빠져나가기는 쿠킹 로스를 하죠. 물 빠져나가는 물량이 요만큼밖에 20cc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80도로 올리게 되면 거의 2배 이상 물이 빠져나가게 돼 육즙이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수비드를 하게 되면 육즙도 조금밖에 안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진공 포장 자체로 이게 육즙이 모아지니까 이 육즙을 이용해서 다른 소스를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 요리와 수비드 요리가 질감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차이, 그러니까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질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맛에 의해서도 너무나 달라집니다. 자, 맛을 낼 때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맛이 굉장히 있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비드로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어보면 질감은 굉장히 맛있어요. 질감은 부드럽고 촉촉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고기 맛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기 맛은 불에 구워진 맛이거든요. 불에 구워질 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카라멜리제이션이라든지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면서 맛 성분들이 확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수비드에서는 그러한 맛 성분이 만들어질 만큼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비드 요리하고 일반 보통 요리하고를 비교를 해본 이 감각평가표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자 수비드 요리의 요 까만색이 전통 요리법이에요. 요거가 요거가 전통 요리법입니다. 자, 전통 요리법을 보게 되면 덩거리 정도가 크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훨씬 더 얕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붉은색이 갈색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촉촉한 것도 떨어지고 부드러운 것도 떨어지고 금속 맛도 정도도 떨어지고 금속의 맛 성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입으로 먹었을 때 혀에 닿는 그 맛 성분은 굉장히 높아져요. 반면에 수비드 요리를 오래 하게 될 경우에는 수비드는 색깔도 훨씬 더 레드, 붉은색에 가깝고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럽고 덩어리 정도가 없어서 젤리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렇게 바스러지는 정도가 약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본 그 수비드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현장이라고 하면 레스토랑 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수비드의 장점은 뭐냐? 지금 말했듯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됩니다. 다이제스티브 레이 왜냐하면 고기가 이 단백질이 살짝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어져요. 그리고 수비드의 패키지 속에 그 육즙이 우러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4번이에요. 대량으로 조리할 때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도를 다이얼로 디지털로 60도 하고 딱 맞춰주면 그 안에서 6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 위에서 조리를 할 때는 계속 조리사가 지키고 있어서 하나하나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을 높였다 낮췄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비드 요리는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의 것을 물통 속에 그 수비드 통 속에 확 집어넣고 수십 개를 동시에 똑같은 그 퀄리티의 그 육즙이 나오도록 또 퀄리티의 질감이 생기도록 조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비드가 이렇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량 조리를 함으로써 표준 조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또 수비드를 한 거 패키지 채로 바로 냉장을 하거나 냉동을 했다가 나중에 바로 데워서 나가기만 할 수 있으니까 작업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인건비를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레스토랑에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비선호 부위, 그러니까 굉장히 질긴 부위의 요리가 이렇게 수비드로 요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비선호 부위도 마치 고급 부위처럼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점, 제일 문제가 뭐죠? 매일 이 마이야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마이야르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맛과 플레이버가 맛과 향, 냄새가 우리가 그냥 수비드만 해서 먹으면 여러분 맛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습니다. 맛과 플레이가 확 저하가 되어져요. 그리고 질감이 다양하게 구현이 안 되어져요. 부드러운 질감은 생기는데 우리가 꼭 부드러운 질감만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쫄깃한 질감을 원하거나 바삭바삭한 질감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질감은 수비드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온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생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60도에서 오래 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재료가 신선하지 못하면 거기에 뭐 미생물 같은 게 같이 끼어 있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그 욕조 속에서 물통 속에서 조리가 되어질 때 미생물이 막 자랄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 레스토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장점 때문에 수비드 요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비드를 해서 미리 조리해서 뭐 한두 시간 전에 벌써 이 다 꺼내 놓더라도 마지막으로 내기 전에는 불에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구워서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비드와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요리 방법을 컨비네이션으로 요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저온 장시간으로 요리를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대형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대형 레스토랑에서 수십 개의 수비드 패킹을 한꺼번에 수비드 욕조에다 집어넣고 한 뭐 그렇게 양이 많으니까 보통 어떨 때는 24시간 조리도 하거든요. 뼈 있는 부분 같은 경우 24시간 조리를 할 때 원재료가 깨끗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 원재료를 패킹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좀 오염이 된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식중독에 그냥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스토랑에서 수비드 요리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까요? 전통 조리 방법과 수비드 조리 방식은 사실 이렇게 질감과 맛, 향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질감이라고 하면 수비드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맛과 향이라고 하면 전통 조리법이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를 하고 적절히 혼용을 할 때 수비드를 한 뒤에 전통 요리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전통 요리법으로 구워서 시어링 한 다음에 수비드로 집어넣거나 이런 식의 그 혼용을 할 때 원하는 질감과 플레이버의 결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비드의 원리 그리고 실제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